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론은 감동환입니다. 이제 1차 시험 대비 부동산 언론 과목이 사실 여러분이 2차 감정평가 이론 학습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이 강좌를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시험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 원론, 그 다음에 관계 법규, 평가 이론, 이런 내용들이 일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부동산 언론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뭐 투자론이라든지 뭐 금융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준비하지만 이 부동산학 언론하고 부동산학 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론에서는 조금 영역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틀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출제되는 게 중개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래 감평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중개론이냐. 물론 좀 그런 특징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게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깊이 출제되지 않고 전체 틀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일단은 과목이 1차 시험이기 때문에 1차는 이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 과목에 부동산 언론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에 응시자는 어떻게 되고 합격자는 어떻게 되는지 대충 그래프를 좀 보면 추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6, 27일 때 약간 다운됐다가 29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30회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에 35회, 지금 여러분은 36회 대비하고 있죠. 응시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느는 추세예요. 늘고 합격자 수는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추세를 좀 보면요, 좀 특징이 이래요. 들쑥 날쑥 들쑥 날쑥 그럽니다. 봅니다. 지금 이게 좀 어려워졌죠? 이전이 쉬웠죠? 어려웠죠? 쉬웠죠? 어려웠죠? 쉬웠죠? 어려웠죠? 이런 양상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좀 쉬워졌으니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6회는 약간 쉬워져서 합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추세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좀 어려워지면 한 해 좀 쉬워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6회를 대비하는 여러분은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1차 시험만큼은. 제가 이제 1차 부동산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체 추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락을 좀 봐봐야 되는데요. 과락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과목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그에 출제되는 난이도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 과목의 좀 성격, 어렵냐 쉽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지금 가장 과락이 낮은 게 뭐예요? 부동산 언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과목하고 또는 1차의 다른 과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락률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과락률이 가장 좀 높은 게 지금 보면 회계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계학은 과락을 넘기는데 좀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60분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락률이 높은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이제 부동산 언론.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표현이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다 이렇게 이루어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고 득점을 많이 한다면 이런 과목에 부족한 점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득점을 많이 하자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두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 다른 과목으로 그 점수를 커버해주면 평균 60점에 도움이 되겠죠. 최근 합격률 아까 좀 잠깐 좀 나왔습니다만 합격자 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워졌고요, 쉬웠고 어려웠고 쉬웠고 어려웠고 쉬웠고 어려웠고 뭐 이런 양상을 좀 띄어요. 여태는 약간 변칙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학교율이 약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30% 내외의 범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언론 지금 35회 출제 비중을 보면 34회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어요.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예전에 경제력 비중이 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35회 때는 이 경제론을 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25%라고 해서 4분의 1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하고 1차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로는 사실은 2차 시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득점하기 오히려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득점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부동산 언론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35회 때 과락률이 좀 낮은 이유가 2차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런 걸 좀 어려워해요. 투자론 이걸 좀 어려워합니다.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 이 두 가지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부동산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 투자론은 그 기초 사고가 여러분 그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기초 사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금융론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론 파트에 좀 특이한 케이스의 어떤 사례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독특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간평 이론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 정책론 파트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시장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제 원론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부담이 좀 적은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그런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복귀는 예전에는 출제를 좀 했었는데 갈수록 좀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계복귀를 다른 영역에서는 이거 정책론 일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차 시험에서는 관계복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론이란 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출제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만 암기하면 별 문제가 없죠. 총론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좀 적은 파트이기도 해요. 뭐 그렇게 보니까 부동산 언론은 좀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전략은 이렇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시험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자.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반복하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또는 필수적인 문제를 좀 하자 이 말이죠.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제 수험 생활을 뭐 평생 할 것도 아닌데 어쩌다 나온 거 이런 거 지역적인 거 이런 거라든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이런 건 연습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좀 필요 없고요. 여러분 뭐 간평 공부를 하시면 2차 가게 되면 뭐 계산 문제 막 복잡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수준 문제도 있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러나 1차에서는 사실은 뭐 석차순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을 좀 줄이고 좀 가볍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 이렇게 이제 진행할 겁니다. 기본 이론 학습을 하고요. 문제 풀이 좀 하고 맥으로 또 정리를 해서 뭐 암기법이 좀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합격하는 날 여러분에게 임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보는 날이 합격자가 되는 날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회차 여러분 이제 교재 13쪽에 부동산학의 이해입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자, 이제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부동산 나왔고요. 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런 이야기죠.